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논란을 일으킨 임기중 충북도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한 건데요. 총선을 1년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비춰집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변재일 의원은 증인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임기중 충북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지난달 2심 첫 공판에서 변재일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중앙당과 협의권을 쥐고 있어 2천만 원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임 의원이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임 의원과 2천만 원에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천 심사 기간인 만큼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변 의원의 이번 증인 출석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앞서 자신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을 모두 털어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도의원이 특별 당비나 후원 명목에 돈을 전달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두면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할머니를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김모 씨. 입원 19일 뒤 할머니가 원인 모를 심정지로 위급하니 빨리 병원에 방문해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할머니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30분 전만 해도 멀쩡히 식사하시는 분이니까 왜 갑자기 심정지가 오냐.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겠다 해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켜보자고 했던 거고. 하지만 요양병원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던 김 씨는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밝혀진 심정지 원인은 질식. 기도에서 닭고기가 발견된 겁니다. 사고 당일 요양병원 아침 식사 때도 닭고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진료 기록에도 최초 발견 시 기도에 닭고기가 걸려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유족들은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온 할머니를 간병인이 30분 동안 자리를 비워 방치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사망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장 쪽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저희도 그 원인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게다가 의료 기록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심정지의 원인을 기도 폐쇄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대와 한전이 대학 내 부속시설인 서구문화체육관의 전기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측의 갈등으로 지역 문화 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건데요.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 충북 최대 규모인 4,500여 객석을 갖췄습니다. 개관 2년 뒤부터는 외부에 개방해 연간 10여 차례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외부에 대한 대관 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기요금을 놓고 벌어진 한전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한전은 청주대가 저렴한 교육용 전기료로 계약해놓고는 대관 사업을 벌여왔다며 지금까지 일반 전기료와의 차액 그리고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청주대는 한전이 수년간 문제 제기 없이 타 대학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추징금을 부과하면 앞으로 대관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러 한 거 마냥 추징금까지 물어가면서는 대관 사업을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똥은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지역 예술문화계가 행사 치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올해 그 대회를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급하게 좀 착취할 걸 알아본 거죠. 전기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 탓에 애꿎은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인 충북 청년기업 프로젝트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CJB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충북 경영자 총협회에 사업 참여 업체와 참여 청년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충북 경영자 총협회도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시종 지사는 청년기업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과다 소각 등 논란을 빚은 청주 지역 폐기물 업체 클랭코 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업체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은 주민과 환경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교수가 학과 MT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학생회는 해당 교수가 지난 12일과 13일 밤사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교수의 공식 사과와 전공 과목 강의 배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업체들의 콧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시장이 완전히 계약자 우위로 재편됐는데요.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주시 모충동에 선보이는 128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84제곱미터 주택형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76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분양한 다른 단지보다 무려 4천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아마 청주 한 6, 7년 전 분양 가격 수준이고 지금 분양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는 서부 지역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는 건설사들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계약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당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중문 등 유상 선택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도 등장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고객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 초기부터 고객분들한테 이런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3천 가구가 넘었던 청주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기준 1,800여 세대로 줄었습니다. 가격 조건이 한층 유리해진 반면 향후 공급 물량은 부담인 상황. 구매 시점을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4월 셋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0.2% 하락해 0.27% 떨어진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한 주 전 0.26%보다 축소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부장과 진로 상담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등 78명으로 구성된 충북대 입진학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컨설팅 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대면 상담과 대학별 전형 요강 분석,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를 주무대로 우리 이웃과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고 함께 즐기는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도심 가로등과 도로 곳곳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알리는 프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육상과 축구를 비롯한 39개 정식 종목에다 한국과 일본의 9개 교류 종목, 그리고 줄달리기와 줄넘기 등 4개 시범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참가 선수단 수속 문제, 그리고 의료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우리 충주에 오시는 그 손님들 맞이 준비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중심 충북에서 하나 되는 화합축전이란 슬로건 아래 화합과 안전체전을 위한 준비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행정적인 지원 체제, 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냐. 이번 축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는 약 3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열린 전국체전보다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이웃들이 출전하는 경기다 보니 직간접적인 관계자는 전국체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스포츠 포 올, 모두를 위한 경기와 축제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월까지 155억 원을 투입해 만 30헥타르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산 주인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은 산림 상태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권 공익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정보소외 해소를 위해 청주시에 3,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복지관 15곳에 1년간 기자협회 가입 신문사 등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 동반성장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7개 가스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등 매출 증대에 기여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JB 청주방송의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활동사진 100년의 파노라마를 제작한 서광석 프로듀서가 부산에서 열린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사진 100년의 파노라마는 지역방송 최초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와 뿌리를 조명하고 인물과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영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오늘 저녁 6시 녹화 방송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35회 전국 사격대회 개회식이 오전 11시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12회 수환면민 한마당 큰잔치가 오전 10시 수환면사무소 광장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10회 옥천 동요제가 오후 2시 관성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등 16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겠고 모레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